안녕하세요, 유마크입니다. 2020년 들어 처음 제작하는 영상인데요. 사진에 재입문한 2017년 여름 이후로 약 2년 반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렌즈를 비롯한 여러 장비를 사고 팔아왔고, 약 2년 동안 열심히 서울 곳곳에 유명 촬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사진에 대한 공부도 끊임없이 해왔고, 사진 촬영에 대한 실력과 노하우도 차곡차곡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사진을 경험해왔고, 되도록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찍고 있지만 아직 제가 도전하지 않은 사진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별 사진과 스튜디오를 이용한 모델 촬영입니다. 풍경과 야경 촬영은 훨씬 대중적이고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지만 별 사진과 모델 촬영은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개인이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별 사진은 일반적인 풍경 촬영에 비교해 날씨와 장소에 더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동차를 구입했고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했기 때문에 곧 도전할 계획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별 사진에 관한 영상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반면 모델 촬영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풍경이나 별 사진과는 달리 촬영과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델이 필요한데요. 이런 모델과 함께하는 인물 사진은 가족이나 친구, 애인 등을 촬영하는 인물 사진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스튜디오 인물 촬영에 참가했는데요. 지난 여름에 일반인 모델의 개인 촬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스튜디오와 모델을 섭외해 진행한 인물 촬영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번 촬영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알게 된 정보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촬영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스튜디오 모델 촬영에 대한 정보와 팁을 살펴보시죠.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모델 촬영은 당연하게도 촬영을 진행한 스튜디오와 피사체가 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스튜디오와 모델을 구해야만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겠죠. 먼저 스튜디오는 포털이나 SNS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장소를 찾아 섭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예약과 사용이 가능한 흔히 자연광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촬영 장소가 많습니다. 보통 자연광 스튜디오는 일반적인 주택을 개조하여 촬영에 적합한 가구와 소품 등을 비치한 곳이 많은데요. 전문적인 조명 장비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자연광 스튜디오는 보통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이용하는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빛이 된 소품을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광 스튜디오는 전화나 SNS를 이용해 빌릴 수 있는데요. 촬영할 스튜디오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시간 단위로 계약하므로 가격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런 자연광 스튜디오는 소품과 햇빛을 이용한 감성적인 사진을 연출하기에 좋지만 채광에 좋지 않거나 일몰 이후의 시간에는 촬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조명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까닭도 있는데요. 사전에 어느 정도의 촬영 가이드나 컨셉, 의상 등을 정해 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스튜디오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자연광 스튜디오였습니다. 스튜디오의 렌탈 비용은 시간당 약 5만원이었고 사진가 3명이서 3분의 1씩 부담하였습니다. 촬영 스튜디오보다 중요한 것이 모델의 섭외입니다. 이런 모델의 섭외는 그 루트가 매우 다양한데요. 보통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루트가 정해집니다. 보통 상호 무페이 촬영이라고 하는 촬영 형태가 있습니다. 촬영자와 모델 간의 금전적인 대가가 오고 가지 않는 형태입니다. 보통 아마추어 촬영가와 아마추어 모델이 취미 촬영의 차원에서 서로의 목적이 맞아 촬영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모델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필요로 하는 연예인 지망생 혹은 모델 지망생이거나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개인 혹은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델의 구인과 촬영은 이런 금전관계가 없는 취미 촬영을 전제로 합니다. 모델의 구인은 SNS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데요. 해시태그 검색으로 모델 활동을 하는 계정을 찾아 메시지로 연락을 취해 의사를 전달하고 일정과 여러 세부사항을 조율해 촬영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모델을 구인할 수 있지만 직접 모델과 연락을 취해야 하고 여러 일정과 항목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델과 촬영 장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큰데요.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금전적인 관계에 대한 사항에 합의해야 합니다. 촬영자와 모델 간에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관해 정리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호 무페이 촬영의 경우 보통 취미 차원의 촬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일종의 구두 계약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온라인상의 업로드와 포스팅, 개인적인 사용, 추가적인 보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의 포스팅과 사용은 모델과의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호 간의 합의나 계약 없이 촬영된 사진을 사용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겠죠. 직접 SNS나 모델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델을 구인하지 않는다면 사진 동호회에서 진행하는 정기 출사에서 만날 수 있는 동호회의 모델 회원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진 동호회나 촬영팀은 네이버 카페나 SNS,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모델 구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물 촬영의 번거로움이 덜하지만 해당 동호회나 톡방에서 상당 기간 활동을 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야 모델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 개인이 진행하는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 장소나 의상, 컨셉 등을 원하는 대로 결정하기가 힘들고 원하는 모델을 구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진 동호회나 지인의 소개로 진행하는 모델 촬영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와 모델 섭외에 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촬영 시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살펴보시죠. 첫째는 촬영 컨셉과 의상, 소품에 대한 점인데요. 스튜디오 렌탈 촬영의 경우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격 부담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촬영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촬영자가 찍고자 하는 사진의 연출과 모델의 외모 특성, 그리고 스튜디오의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고려하여 촬영 컨셉을 정하고 모델이 사용할 소품과 의상을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촬영 장소에 비치된 가구와 소품, 채광이나 조명 상황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촬영을 직접 진행하며 즉각적으로 사진의 컨셉과 분위기, 연출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도 있겠죠. 둘째는 모델과의 소통입니다. 보통 상호 무페이를 조건으로 진행하는 모델 촬영의 경우 모델의 촬영 경험이 많은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처음 카메라 앞에 서거나 모델의 역할을 소화하는 경우가 적을 텐데요. 커다란 카메라와 렌즈 앞에 서서 여러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사진에 찍히는 것은 모델을 상당히 긴장하고 경직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촬영에서 촬영을 진행함에 따라 모델의 긴장이 풀리고 표정과 포즈가 자연스러워지는데요. 하지만 모델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촬영이 끝날 때까지 표정과 포즈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는 것이 모델 촬영의 전부는 아닙니다. 모델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넘어서 모델의 긴장을 풀어주고 표정과 포즈 등을 다양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델의 촬영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촬영자의 리드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위해 꼭 필요하겠죠. 셋째는 렌즈의 조명과 사용입니다. 자연광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경우 조리개를 대부분 개방하여 모델의 뒷배경을 날리는 배경 흐림 사진이 주를 이룹니다. 매우 감성적이고 쉽게 보지 못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되도록 조리개 개방 정도가 큰 흔히 말하는 밝은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다양한 연출을 위해 좋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전체를 넓게 담기보다는 인물 위주의 사진을 찍게 되므로 광각 렌즈나 50mm 정도의 표준 구간 이상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줌 렌즈나 50mm 혹은 85mm 정도의 단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근접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35mm 정도의 광각 렌즈 역시 무난합니다. 자연광 스튜디오에는 조명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하고자 하는 사진의 컨셉과 연출에 따라 조명이 필요하다면 조명 장비를 별도로 구비하여 촬영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연광 스튜디오는 보통 채광되는 햇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공 조명을 이용한다면 다소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후보정은 기본적인 색감과 명암 보정 외에 포토샵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리퀴파이라고 부르는 세밀한 신체 보정 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와 모델을 섭외하는 촬영을 진행하는 촬영가라면 대부분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여 후보정 과정을 거칠 텐데요. 사진가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후보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후보정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암과 색감을 세밀하게 조정해 사진 결과물을 크게 바꿀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연광 스튜디오의 촬영은 밝은 햇빛을 주요 조명으로 사용하므로 사진의 노출 정도를 과하게 설정하면 인물의 피부를 깨끗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분위기 역시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색감은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명암과 색감 보정 이후에 눈, 코, 입과 피부, 그리고 신체의 굴곡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2차 보정은 그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토샵을 이용하는 2차 보정은 사진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창작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히 리퀴파이라고 부르는 이 2차 보정은 인물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델과 촬영가 모두에게 만족감을 매우 높여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처리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강좌를 보며 포토샵을 이용해 직접 리퀴파이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상으로 스튜디오 모델 촬영에 대한 정보와 팁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스튜디오와 모델을 섭외하는 촬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이 겪고 배워야 하는 사진 분야인데요. 풍경과 야경, 스냅 사진을 주로 촬영하는 저에게는 매우 재미있고 색다른 촬영 경험이었습니다. 촬영과 보정을 거치며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인물의 외모가 뛰어나면 사진 실력이 부족해도 좋은 사진이 나오고 인물의 외모가 평범하더라도 사진가가 좋은 포즈와 표정을 이끌어낸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은 결국 사람을 찍고 사람이 찍는 것이니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튜디오 인물 촬영을 준비하는 촬영가 여러분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